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른 수업 9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소유물, 나를 가지는 특권. 본문 읽겠습니다. 제 목숨이 가장 소중합니다. 옛 인도의 한 나라의 왕비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국왕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를. 사실 답정너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국왕은 왕비가 자신보다 국왕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한다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비는 부처님의 제자였기에 거짓말을 할 수 없었고, 깊게 숙고한 끝에 용기 내어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유물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소유물은 목숨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생존 본능을 뿌리로 삼기를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생의 흐름에 갇혀버린 존재를 중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중생이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생사의 감옥을 돌고 도는 것을 윤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능, 생존 본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생존 본능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본문 계속 읽을게요. 범부의 삶이란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비가 시작됩니다. 홀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의존적 소비는 필수입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범부는 본능적으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는 채우려는 욕구로 발전합니다. 나아가 얻으려는 태도를 만듭니다. 결핍이 욕망을 부르고 개걸스럽게 주워 모으는 탐욕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모으고 빼앗기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나의 것이 라는 목록이 생겨납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목록을 차지하고 있는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목숨이겠죠. 인간의 삶이란 목숨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욕심내고 화내며 싸우고 절망하는 등의 모든 발버둥은 결국 자아의 목숨을 지키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향합니다. 그렇기에 평범한 인간은 이 자아의 의지처인 육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소비는 육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식주 모두요. 이 소비를 위해 삶의 시간과 기회를 전부 바친다니, 육신을 섬기기 위해 인생을 전부 바친다니, 사실 너무나 불쌍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조금 더 읽을게요. 생존이 보장되지 않은 순간에는 밥이 진리를 앞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생존의 가능성을 높였다면 이제는 진리를 추구할 때입니다. 생존을 위한 소유물에 사로잡힘보다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생존을 추구하는 동물의 삶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인간 완성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법이 먼저인가, 밥이 먼저인가 논란이 많은데요. 저는 이에 대해서 항상 법보다 밥이 먼저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법보다 밥이 궁극적으로 가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법보다 밥이 우선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선을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필요한 밥이 확보되었다면 만족하고 그 다음에는 궁극의 가치를 지닌 법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향되어야 합니다. 이 선을 지키지 못하고 밥 쪽으로 계속 끌려가면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섬기는 삶을 벗어날 수 없고요. 이 육신을 섬기는 삶에서는 결코 행복을 주는 진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계속 읽어볼게요. 자유란 무엇입니까? 유치하게 해석하면 방만일 것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고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이보다 발전된 해석은 내면의 족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이라는 오해, 해결하지 못한 감정과 생존 본능을 필두로 파생된 다양한 본능들에 우리는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족쇄를 풀 수 있다면 진정한 자유에 가까워집니다. 성숙하지 못한 마음, 아이의 마음은 자유를 방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가 아닌 방만은 폭력으로 변질되기가 쉽고 결국 자신과 주변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권한을 쥐게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드러나는지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른스럽지 못한 이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세계적인 전쟁들이 일어났죠. 반면 어른의 자유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과 결이 맞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인과율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율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자유를 누립니다. 더불어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인과를 피하지 않습니다. 순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고 획득한 자유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자아로부터의 자유를 익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본문 좀 더 읽을게요. 외부로부터의 자유이든 내면적인 자유이든 상관없이 이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라는 소유물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의식에서는 목숨을 나라고 여기고 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의식이 발전하면 나는 목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알면 목숨이 붙어 있다고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깨치게 됩니다. 나를 소유한다는 것은 경험을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결국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라고 불릴 만한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경험조차도 흘러가는 물처럼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변화합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끝없이 변화하며 흘러가는 경험의 연속만이 존재합니다. 나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이 무상한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영원 불변하는 자아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핵심이 경험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경험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경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좀 더 읽을게요.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에 실패하면 평생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내 시간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세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다 발전하는 세상, 사바 세계는 극락과 다릅니다. 이곳은 불만족 그리고 이욕을 본성으로 삼는 세계입니다. 시간 관리를 공부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지속하여 습관이라는 자산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남에게 시간 팔아서 사는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른 수업에서는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여유, 시간에 대한 선택권, 시간에 대한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사바세계하고 달리 극락세계에서는 처음부터 시간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바세계는 본래 불만족의 흐름이 기본 모드이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야만 하는 대상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획득해야 하는 재산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신경 씁니다. 시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 시간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본문 좀 더 소개할게요. 삿띠를 관리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주의력의 수발이 훈련되고 자유로워지는 것만으로도 경험을 선택하는 권한은 대폭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은 대학 입시보다 난이도가 낮습니다. 운동선수가 되는 것보다도 쉽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쉽고 평생 한 가지 노동에 종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런데 이 쉬운 기술 하나를 배우지 않아서 경험에 대한 선택권을 포기합니다. 그저 세상이 보여주는 경험들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이 삿띠의 수발 하나만 배우면 되는데 말입니다. 습관을 관리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나라는 소유물의 구성 요소가 바로 습관입니다. 다양한 습관들이 화학작용을 일으켜 매 순간의 내 경험을 형성합니다. 나라는 이 소중한 존재를 인수분해하면 수없는 습관들로 구성된 화학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뇌파 분석과 일상을 추적하는 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한다면 나의 습관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 시간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질적 시간인 삿띠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물인 습관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물론 그 시작은 양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부터이겠지만 질적 시간을 관리하는 삿띠의 관리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국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습관의 형성까지 완성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한순간의 경험의 변화를 넘어서 습관을 통해 무의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삶과 운명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 계속 읽을게요. 목숨보다 귀한 소유물은 나입니다. 나의 본질은 매 순간의 경험입니다.
혹시 현재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 순간에 경험만 바라보면 됩니다. 시간 관리와 사티 관리 그리고 습관 관리라는 이 기본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활용하신다면 경험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나라는 보물의 격을 업그레이드하는 길입니다. 서두에 나의 소유물 중에 목숨이 가장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아무리 귀해봐야 나의 소유물 아닙니까? 내가 제일 귀하죠. 그리고 그 나라고 하는 건 결국 경험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경험을 바꾸면, 경험을 선택하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른 수업 서두에 시간 관리, 사티 관리, 습관 관리라고 하는 자기 조절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조절된다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할게요.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완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